네,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린 카메라 때문에 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 소비자원이 국산과 중국산 등 모두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킹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보안에 취약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로봇 청소기들입니다. LG와 삼성 등 국산 2개와 로보락 같은 중국산 4개 제품입니다. 모두 카메라가 달려있고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해킹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커가 청소기 앱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더니 집 내부 동영상과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6개 제품 중 중국산 2개가 마찬가지였고 접속할 때 별도 인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파일에도 취약했습니다.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위에 달려 있는 게 이제 라이다고요. 그래서 이 360도로 돌아가면서 주변은 스캔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쪽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앞쪽에 달려 있는 카메라, 이 이미지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죠. 악성 파일에도 취약했습니다. 서버 한 곳에 가상의 악성 파일을 심은 사진을 전송했더니 곧바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 청소기 파일이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생활 뭐 집에서 편하게 옷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해킹 실험을 통해서 보면 그 서버에 있던 파일들이 이제 제3자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로봇 청소기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중국산 차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차들이 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일반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보면 지금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어제 국토부에 그 GIS 관련으로 보안 쪽으로 해서 설명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국토부도 이번 연도 한 2월 정도에 당했대요. 북한 쪽에 예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그리고 통신하고 수도 뭐 이런 가스 이런 쪽에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격 포인트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보면 한국에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위성 좌표들이 찍혀서 이제 제공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지워 좀 KID나 이런 데 보면 그 시설물 정보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 화장실 정보에 뭐 좌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올라와 있던 좌표들이 지금 다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민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도 좌표점의 데이터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가이드가 쳐져 있어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밖이기 때문에 좌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구글이 한국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정밀 지도에 대한 허가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라면 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중국산 제품 강제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도 그래서 뭐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산업 부분이고 얼마 전에 뉴스 브리핑에 한번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보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발전 부분 이런 쪽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CO2 배출하는 그 철강도 마찬가지고 건설 쪽에 시멘트 만드는 이런 쪽이 이제 CO2 배출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면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 정부는 이제 배출권 할당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부터 해가지고 지금 4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과거에는 그냥 비용 증감이 별로 없는 수준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유상 할당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낮춰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안 들도록 이 업체들을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비용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기요금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대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업무 현장에 자리 잡으면서 신입 채용의 문은 좁아지고 직원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미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입을 안 뽑고 뭐 기존 사원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판교라면 이제 IT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부분인데 한국의 실리콘밸리. 예, 그래서 판교어라는 그래서 판교에서 쓰는 사람들의 언어, 집,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AI 쪽으로 굉장히 밀접한 곳인데 이쪽에서의 고령화, 신입사원들을 안 뽑고 이런 데가 있다는 거죠. 젊은 인재 유입이 줄면서 혁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AI 도입으로 신입 채용이 줄면서 최근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교 IT 기업들의 20대 직원 수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26명이었던 네이버의 20대 직원 수는 지난해 84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이버의 20대 직원 수는 1명에서 850대 이상 직원은 51% 늘어났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도 눈에 띄게 축소됐습니다. 카카오 채용했습니다. NHN도 같은 기간 20 AI가 도입되면서 사회적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처럼 월 이용료를 내고 구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날라야 하는 물류 창고처럼 사람이 하기 힘든 단순 반복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우리 식당에 돌아가는 로봇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구독제로 되거든요. 그거 얼마 정도 돼요, 월에? 한 2만 원? 대략 월에 한 3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민재 그래서 이제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90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를 실은 자율주행 로봇들이 의약품 물류창고 곳곳을 오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주문 정보를 입력받고 해당 의약품이 쌓여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작업자들이 주문 물품을 상자에 싣고 확인을 누르면 로봇은 다시 하차 구역을 찾아갑니다. AI 기술로 공간 정보를 인식하는 자율주행 로봇이어서 장애물이나 다른 로봇과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수량만큼 챙겨서 이제 검수대까지 이동하는 과정들을 전적으로 다 작업자분들이 하셨는데 업무적으로 다 편해졌다고. 이 업체는 지난달 한 대당 월 구독료 90여만 원에 로봇 6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일들을 이제 로봇이 하는 거고 사람은 더 집중적인 일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약간 좀 편하게 일하던 부분들은 로봇이 다 일부러 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더 고난이도의 그렇지. 고강도의 업무를 저 맡아야 되는 게 하면서 아니고 쉬는데 약간 쉬면서 이렇게 하던 그리고- 것들을 로봇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6대를 줄였습니다. 기존 10명이 하던 작업을 6명이 할 수 있게 됐고 남은 직원은 업무 재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생산성이 70% 이상 높아져 연간 7천만 원 이상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확실히 더 좋아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더 어려운 일, 사람이 더 많이 투입되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필요한 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공학, 공장 등 쓰임새를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쓰임새를 봅시다. 병원에서도, 호텔에서도, 공항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네요.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비표준화된 물류 환경에서는 로봇이 만사가 아닙니다. 병목 구간에만 로봇을 쓰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만 로봇을 이제 사용하는 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거에 맞도록 공간이 좀 나와야 되죠. 예, 식당에서도 로봇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사람하고 교행이 될 수 있는 이게 테이블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처음부터 예,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가 그래야 돼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앞에서 마지막으로 빠르게 봤던 성장할 전망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이게 뭐죠? 라이더. 예, 이게 라이다죠. 예. 인공지능 발전의 영향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억대 연봉을 약속받으며 학업에 매진했던 아까는 판교 이야기였고 네. 이제는 미국의 이야기고 현재는 패스트푸드점 타임스에 따르면 명문 퍼듀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마나 씨 미사는 틱톡의 컴퓨터과학 학위를 받았지만 14만 학교 때부터 활동한 면접고 현재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그 사내 AI 대학원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학위도 준답니다. 학위 좀 받는 거를 인가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제 대학원 나와도 취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확인은 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AI 엑스퍼트라는 거를 해서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 선정된 직원에게는 경력금 와, 2천만 원, 우리는 1년 한 20만 원 팀별로 주는데 공이 한 3개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X, 트랜스퍼를 이렇게 네. 구글의 XAI 오픈 소스로 공개하겠다. 구글 뛰어넘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로기 버전이 언제까지 나와 있죠? 혹시 아시는 거? 그록 버전 최신 버전 보죠. 1.5 버전은 1년 전에 버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버전은 네, 4까지 나와 있습니다. 4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론이 이야기하는 거는 2.5를 오픈소스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소스 버전은 이제 필요가 없죠. 뭐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걸 오픈소스로 이제 풀겠다는 거고 쓰려면 써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러기 2.5까지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관심을 가졌던 게 3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영향력도 없을 거고.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한번 질문할 때마다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전자레인지 1초 가동 수준 정도 된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전자레인지의 출력이 얼마인가? 그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700와트, 그 다음에 1000와트. 전자레인지 우리가 어떤 냉동 제품을 보면 그 냉동 제품에 뒤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700와트 기준 몇 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와트하고 700와트하고 그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땐 700와트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커리를 날릴 때 700와트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1초 가동 수준이기 때문에 700와트 per 세크 per 세크가 아니고 700와트 S 세크 WS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이제 쿼리라는 등장합니다. 쿼리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쿼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거를 쿼리라고 DB에서의 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LLM에서도 쿼리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쿼리를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LLM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쿼리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와트 S로 하면 이제 700와트 S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H 시간 단위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나누기 3600을 하면 0.24가 나올 겁니다. 하나 안 해봐요. 그래서 한 쿼리당 이제 탄소 배출량은 얼마, 물 사용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요, 물 사용량도 상당해요. 한번 질문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물 사용량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냉각이 필수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에너지 양의 반 정도가 냉각이 사용되는데 냉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거든요. 냉각을 어떻게 하죠? 냉각탑에서 하는데 냉각탑을 보면 여기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대구 그린파워 신서에 400메가와트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수증기 발생 구역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수증기 발생 구역입니다. 나오는 게 그게 냉각탑의 내용이에요. 냉각을 시키는데 왜 수증기가 발생을 할까요? 물로 열을 시키니까. 어떻게 네, 맞죠? 열배 쓰면서.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장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g당당 536 킬로칼로리 뭐 이 정도의 양을 이제 뺏어가거든요. 단순 열교환 해가지고는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이 증발하거나 물이 이제 응축될 때 이 상변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변화, 기체에서 기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그거죠. 에어컨이 그 안에 냉매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이 과정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내기 같은 경우에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실외기는 반대죠.
액체가 되는 거를 액체로 그런 물론 바꾸는 거. 이거를 이용하는 이런 컨셉. 보면 이제 LNG가 이제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죠. LNG 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잘 이제 조선 쪽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기화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이제 만드는 데도 있고 기화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아시는 거예요? 이 기화기가 왜 쓰이는지. 이거는 이제 그 LNG의 밸류체인을 한번 봐야 돼요. 밸류체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LNG를 만들고 그거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LNG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The value chain begins with the process of bringing that in remote facility for hydrogen sulfide in remote areas offshore. A 일단 어떻게든 땅속에서 이렇게 뽑아내죠. complex begins with the process of the reservoir components to the surface. 이 안에는 이제 정제되지 않은 LNG 뭐 이런 것도 불순물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물도 들어있고 Where it may be processed 지금 보면 지금 or transported to a facility for treating and processing. 표현되는 게 각각의 뭐 다양한 이런 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Can contain non-hydrocarbons. The treatment processes remove these components from the natural gas. A solvent is used to absorb carbon dioxide, hydrogen sulfide, and water. Removed, and the remaining natural gas is ready to be. 그래서 이런 불순물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으로 오면서 약간의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제 과정에서 핵심이 뭐죠? 어떤 정제를 거치는 거죠? 분말시켜서 걸린 점 LNG만 뽑아내려면 제일 쉬운 방법. 예, 어떻게 LNG만, 이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들을 LNG만 걸러내죠? 기화시켜. 액화를 시켜요. 네. 예. 액화를 마이너스 160도로 낮추면 다른 애들은 그 전에 액화가 돼버리던가 아니면 액화가 되지 못한 것들은 남아있던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163도 정도 되면 웬만큼 이제 불순물은 다 먼저 액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필터가 되는 거예요. Cooled into a source of the or just Fahrenheit. It is reduced to one clear, colorless, and ready for transport. 그리고는 액화된 상태니까 이런 액화들이 이제 저장되는 거고 이 저장된 것들을 그대로 이제 LNG 선으로 가져오는 거죠. Or pipes, the LNG inside the tanks and loading facility. 지금 보면 이제 기지에서 LNG에 선적한다, 로딩에 대한 이야기. Remixing to the largest 70,000 when they loaded patient plant. 그리고는 배에 싣고 온 거를 이제 탱크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도 마이너스 163도의 액화 상태가 되는 거죠. Ready to complete its journey.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상태가 기체죠. 보통 이제 가스공사에서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습니다. 압력 맞습니다. 예. 기지에서의 수급 압력. 스카다에 맨날 보잖아. 단위가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네, 킬로파스칼 800 정도, 그 정도의 킬로파스칼 되고 압력으로 보면 8바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액화되고요. 여기서 액화를 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냐면 액화를 시킬 때는 에너지를 뺏어야 돼요. 근데 유화를 시킬 때는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물을 끓이듯이. 그래서 기화 설비가 여기서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화 설비가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공급하는 압력, 기화 설비를 끝내고 공급하는 압력이 거의 한 10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서부지사 옆에 보면 가스공사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되어 있는 압력이 거의 한 65바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65바가 우리한테 한번 변환이 돼서 8바 정도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핵기지 옆에 있는 거기가 65바를 따로 낮추는 시설. 그래서 이제 기화 설비가 이쪽 부분 액화에서 기체를 바꾸는 이런 쪽에 사용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들이 LNG 기화기를 이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제 LNG 발전이 하나의 AI 시대에 또 과도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 수준의 이런 퀄이다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속화되기 때문에 전력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고 현실적인 대안은 LNG다 이런 쪽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저건 약간 포럼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짓는다 하는 예 그래서 현실적이진 않죠. 그래서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면 이제 연료전지가 이쪽에서는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좀 비싼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블룸에너지 뭐 이런 쪽이 좀 이런 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하고 있죠.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맡을 수 있다. 보고 이번에 우리가 대상에서 보면 두 개의 그 연료전지 사업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이제 대성 매거진에서 보면 하나가 이제 성서 산단에서 진행하는 2.43메가와트짜리 발전 KT에서 진행하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라에서 진행하는 9.9메가와트급의 발전소가 있고 아마 두 개 다 블룸에너지사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에서 되는 거는 PPA 계약으로 체결이 됐더라고요. PPA라는 거는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죠. 전력을 제3자가 사는 조건으로, 한전이 사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됐다. 그렇게 대성 매거진상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